서술자의 개입. 자, 뭐 하나 빼놓을 게 없는 중요한 개념들이니까 자, 소설을 시작하는 이 개념들 잘 따라와 주시고 자, 82쪽으로 갑니다. 자, 먼저 서술자라고 하는 개념과 자, 시점이라고 하는 친구의 개념을 잠깐 볼 건데 이건 교재를 조금 참고하겠습니다. 자, 서술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 화자라고 했지. 그지? 서술자에서 이 작품을 전개시켜주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별도로 적어주면은 좋겠다. 자, 이 서술자는 소설 속 사건을 전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자, 이 사람은 작품의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작품 밖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시점 관련해서 뭐 1인칭이다, 3인칭이다 하는 그 개념인데, 자, 어쨌든 사건을 전개시켜주는 사람을 우린 서술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시점은 뭐래요? 자, 교재 보세요. 자, 작품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의 자, 여기 밑줄 위치와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누구의? 서술자의 자, 위치나 태도를 우리는 자, 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아니면 뭐 관찰자냐, 주인공이냐, 전지적이냐, 이런 것들을 따진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서술자의 이제 와 시점의 하위 개념으로 자,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봤었던 1인칭 주인공부터 한번 볼 건데, 자, 먼저 1인칭이냐, 3인칭이냐라고 하는 걸 가르는 기준은 자, 간단합니다. 자, 소설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자, 나라고 하는 호칭 또는 우리라고 하는 호칭을 찾을 수가 있으면 자, 그걸 1인칭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인물의 이름만 언급이 되고 나나 우리 같은 표현이 없다. 그러면 3인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나나 우리가 있다는 거는 서술자가 작품의 자, 안 또는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우리 항상 시점 문제 풀 때 서술자가 작품의 속에 있다, 안에 있다 또는 밖에 있다 이런 말들 나오잖아, 그지? 자, 요게 1인칭임을 알려주는 자, 표지라고 보시면 돼. 자, 그 중에서도 먼저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우리 주인공은 이 소설 속 등장인물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일 거야. 자, 그러면 1인칭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은 뭐다? 서술자가 자, 곧 자, 중심인물이 된다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서술자가 작품을 이끌어가는 역할도 하지만 자, 작품의 주요 사건의 가장 중심인물이기도 한 자, 이런 시점을 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자, 주인공 본인일 거예요. 자, 주인공 본인의 자, 심리 묘사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자기 마음은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럼 이게 단점이라고 한다면 타인의 심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독자가 추론을 해봐야 되는. 자, 결국 주인공 또는 본인의 심리만 서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예시를 통해 이 분석도 한번 해볼 건데, 자, 예시 작품이 뭡니까? 자, 김유정의 자, 동백꽃이라고 하는 작품. 자, 우리가 실제 읽으면서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알 수 있는 표지에 표시를 할 겁니다. 자, 나흘 전, 자, 읽어볼 거야. 자, 나흘 전 감자 조각만 하더라도 자, 나는 자, 나의 동그라미 쳐봐. 자, 참고로 요 서술자 표현을 찾을 때는 따옴표 속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따옴표가 아닌 서술자의 서술 부분을 찾아서 표시해야 돼. 자, 일단 나가 있으니까 적어도 1인칭 주인공 내지 관찰자일 거야. 자, 보자. 자,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자,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같이 남 울타리 엮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자,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 척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자,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자, 항차 망하지만 한 계집애가 남이라는 놈 보고. 자, 밑에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자, 여기 밑줄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자,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자, 핵심어는 의심이죠. 자, 이런 것처럼 주인공 본인이 느끼고 있는 자, 의심과 같은 심리 표현이 자, 직접 전달이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을 했다, 의심을 했다, 슬퍼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죠? 자, 결국 주인공 본인인 나의 심리는 잘 알 수 있는데 자, 나와 지금 대화 중인 점순이라고 하는 여자애거든. 자, 얘 심리는 추론에 그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해져요. 자, 다음 83쪽으로 넘어가시면
자, 두 번째. 자, 또 1인칭이야. 자, 1인칭이고 이번에는 자, 관찰자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 뭐겠냐? 1인칭 주인공은 아까 서술자가 곧 중심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자, 서술자가 중심인물이 아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자, 사건의 중심인물은 아니고 자, 그 중심인물을 뭐 하는 사람이다? 자, 이 서술자는 철저히 말 그대로 자, 관찰하는 관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인 사건의 이제 중심부에 있는지 없는지는 작품의 전문이나 조금 덜을 읽어봐야 되는 문제인 것도 맞아요. 자, 그러면은 자,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태준의 달밤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 자, 달밤이 있는데 자, 요 달밤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황수건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자, 일단 봅니다.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여세 되었을까? 자, 그날 밤 나 동그라미 치세요. 자, 서술자가 요 작품 안에 있죠. 일단 1인칭이야. 자,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군. 삼산학교에 급사로 있을 때 삼산학교에다 남겨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는데 자, 그 중에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옮겨보면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자, 그다음 그라고 하는 표현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이 그가 주인공인 황수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이 너의 색시 달아난다 라고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한다. 자, 요런 말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말을 이제 전해 들은 듯한 자, 요런 느낌이고 자, 그리고 이어서 보세요. 한 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한 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섹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마을에서 둘이나 달아났다니까 오늘은 이 마을에서 한 명 달아날 것 같은데 그게 황수건 너의 아내가 될 것 같은데 라고 장난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주된 사건의 항상 중심부는 서술자인 나에 있는 게 아니고 자, 이 달밤에서는 자, 황수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 바로 중심 인물임을 여러 가지 표지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자, 결국 서술자가 작품의 안에 존재나 하지만 주인공은 아닐 때. 자, 그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심리 묘사는 거의 비슷해요. 자, 주인공 본인의 심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황수건의 뭐 심리라든지 황수건 주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요거는 오로지 관찰로 인한 추론만 가능하다는 거. 자, 요게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특징 되겠다. 자, 그 다음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83쪽 아래쪽으로 잠깐 가시면 자, 세 번째 자, 3인칭 작가 관찰자라고 나오는데 자, 통상 자, 3인칭 관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3인칭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까 뭐라고 했죠? 자, 소설 속에 나나 우리와 같은 호칭이 없고 자, 대부분 등장인물의 이름만 자, 이름이나 호칭만 자, 언급이 될 때 자, 요걸 우리는 자, 3인칭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등장인물의 이름만 언급이 된다는 거는 자, 소설의 서술자 자, 이 서술자는 작품의 바깥에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안에 있으면 무조건 나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관찰자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 친구도 자, 서술자가 관찰자 입장만 있지 그 등장인물 내부의 등장인물의 모든 걸 알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냥 단순히 관찰 결과를 묘사해 주거나 보여줄 뿐인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도 호칭의 변화가 조금 있겠죠. 자, 한번 읽어보자고. 자, 여기 이제 예시로 나오는 친구는 자, 똑같이 김유정 작품인데 자, 금 따는 콩밭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여기서 금 따는 콩밭이 무슨 말이냐면 자, 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황금이 맞아. 황금이 맞는데 자, 옛날에는 이제 금매기 열풍이 불었는데 뭐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금 이제 금이 거의 안 나죠. 뭐 조금 난다고는 하는데 뭐 어디 팔만큼 나는 건 아니야. 자, 근데 이제 금광이 어디서 발견됐대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 집 땅을 막 해벼 파고 이제 금맥 찾으려고 하는 그런 유행이 있었던 때가 있다고. 자,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인데 자, 어쨌든 자, 한번 읽어보자잉. 자, 산제 지낸다고 산에 제사 지낸다고 꼬운 것은 언제나 갚는다쭈. 자, 뚱하고 있는 남편의 동그라미 남편. 자, 남편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자, 그러나 남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자, 이번에는 어조를 좀 돋우며 갚지도 못할 걸 왜 꼬라 했쥬 하고 얼추 호령이었다. 자, 이 말은 남편의 채 가라앉지도 못한 분통을 다시 건드렸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황밤 주먹을 쥐어 낭창할 만큼 아내의 꼴통을 후렸다. 자, 아내의 꼴통 후렸더니 무슨 말이야? 남편이 주먹치고 아내의 머리를 빡 하고 쥐어 박았다고. 자, 그러면은 아내라고 하는 호칭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자, 계집년이 방정맞게 다른 것은 모르나 주먹에 낯질이었다. 덤비다간 골통이 부서진다. 암상을 참고 바르르 하다가 이윽고 아내는 등에 업은 어린애를 끌러 들었다. 남편에게로 그대로 밀어던지니 아이는 까르륵 하고 숨모는 소리를 친다. 자, 그리고 아내는 돌아서서 혼잣말로 콩밭에서 금을 딴다는 쑥맥도 있담 하고 비양거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남편과 아내가 하고 있는 자, 뭐만 보여주냐면 자, 행동에 대한 묘사는 있습니다. 행동에 대한 묘사는 있는데 자, 이 남편과 아내가 자세하게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자, 그거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1인칭도 그렇고 3인칭도 그렇고 관찰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별도로 적어주세요. 자, 관찰자 시점은 전부 다 자,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고 뭐 하게끔 만드냐? 자,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추론을 하게끔 만든단 말이야. 자, 근데 알려주지 않으면 이게 더 재밌는 요소가 되기도 해. 다 알려주면 또 재미없거든. 그래서 독자들이 이 상황은 이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론하면서 읽는 자, 그런 소설적 재미를 위해 자, 일부러 내면 심리를 전개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자, 소개드린 작품 정도 되겠고, 자,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자, 넘겨보시면, 자, 이제 마지막, 자, 네 번째, 자, 뭐가 나오냐?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자, 이 전지적 작가 시점 앞에 보통 요 말이 붙기도 해. 3인칭 전지적. 자, 그러니까 어쨌든 자, 이 전지적 작가 시점도 나나 우리라고 하는 호칭보다는 등장인물의 이름 정도만 이렇게 언급이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요 말, 자에 들어가는 이 전지적은 전지전능하다에서 옵니다. 자, 우리 전지전능하다가 뭐야? 모든 걸 다 알고 있느냐? 누가? 이 작품의 서술자가. 작품의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로 자, 이 독자에게 모든 것을 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 자, 아까 우리 관찰자 시점이랑 다르죠? 관찰자 시점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자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여줄 뿐이야. 근데 전지적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독자한테는 숟가락 떠먹여주듯이 야, 얘 심리 지금 이렇거든 잘 봐. 이렇게 다 알려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는 아까 1인칭 주인공은 본인 심리만 알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지적은 모든 인물과 상황과 심리에 대한 서술이 다 드러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소설이라고. 자, 볼까요? 자, 여기 예시를 보면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 나옵니다. 자, 메밀꽃 자, 필 무렵이라고 하는 친구. 자, 이 친구 한번 보면 이제 이름부터 말죠. 자, 동이 동그라미 쳐보자. 동이. 자, 동이가 탐탁한 등어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자, 물을 다 건넜을 때는 도리어 여기 밑줄 서글픈 생각. 누구의 심리? 동이의 심리. 자, 그래서 지금 이 동이는 서글픔이라고 하는 정서를 느끼고 있다라고 누가 알려줘요? 본인이 아니야. 서술자가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오 생원이라고 하면서 조선달의 동그라미 쳐봐. 자, 조선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바라보며 귀엽고 웃음이 터집니다. 자, 나귀야,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적골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일세. 자,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자, 그것보다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돈 때가 있다네. 자, 당나귀 얘기를 해요. 자, 그러고 자, 사람을 물에 빠치울 땐 따는 대단한 나귀 새끼군 이라고 하면서 자, 여기 허생원이 또 나오지. 자, 허생원의 동그라미 쳐봐. 자, 요 사람의 심리도 나와 있을 거야. 자, 봐봐. 자,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자, 여기 밑줄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자, 마음이 자, 가벼움이라고 하는 거. 자, 말 그대로 뭐 홀가분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서글픔이라든지 자, 마음이 가볍다라고 하는 자, 이 모든 것을 독자에게 지금 다 알려주고 전달을 해주고 있더라. 자, 이게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자, 개념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4-1이라고 하는 친구도 나오는데 자,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 자, 플러스 알파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다루고 있는 소설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자, 제한적,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 앞에 뭐가 붙었냐? 제한적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온전한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않을 거야.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제한점이 있다는 건데, 자, 교재 잠깐 볼까요? 자, 서술자가 자신의 전지성을, 자, 여기 밑줄, 특정 인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발휘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 자, 그럼 여기 제한적이라고 하는 말은, 자, 본인의 전지성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 걸 누구한테? 자, 특정 인물에게만, 자, 일종의 발휘를 한다는 거야. 본인의 능력을.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특정 인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알면 되냐면, 자, 적어주세요. 초점 인물이라 그래. 그 인물에게 초점을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이 초점 인물을 왜 설정을 하는 거냐면, 이 인물이, 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인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초점을 이 한 인물에게 맞춘다라고 보면 돼. 근데 이 초점 인물은 무조건 고정될 필요는 없어요. 고정될 필요는 없고 장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예를 들어, 자, A라는 장면에서 은호가 중요해. 그럼 은호가 초점 인물이 되는 거고, 그럼 은호를 중심으로 서술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장면인 B로 넘어갔을 때 준성이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자, 그 장면에선 준성이가 초점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자, 이렇게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자, 해당 장면마다의 초점 인물을 찾아주는 게 중요할 거예요. 자, 아마 소설 많이 읽다 보면 감은 오실 거예요. 아, 지금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도 이제 금 따는 콩밭이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금 따는 콩밭이, 자, 이렇게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이고, 아까 우리 어디에 시도 있었어? 3인칭 관찰자도 있었지, 그지?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우리가 뭐 내신용으로 서술을 배울 때는 뭐 작품 개관 같은 데 보면 시점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로 고정돼 놨지, 그지? 근데 사실 그 개념은 너네들이 배우기 쉬우라고 고정을 해놨지, 장면을 자르거나 어떤 특정 장면에 한정을 하면 시점은 소설 한 소설 내에서도 여러 번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뭐 똑같은 소설의 요 장면에서는 3인칭 관찰자, 어떤 장면에서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자, 보세요. 자, 그들은 밥상을 끼고 앉아서 즐겁게 술을 마셨다. 몇 잔이 들어가고 보니 영식의 동그라미 치세요. 자, 영식이 누구냐면, 자, 아까 이 금 따는 콩밭의 아내 있죠. 남편이 이제 아내를 꿀밤을 때렸다라는 그 남편이 영식이거든. 자, 영식의 생각도 저기 돌아섰다. 따는 1년 고생하고 끽 콩 몇 점 얻어먹는 이보다는 금을 캐는 것이 슬기로운 짓이다. 하루에 잘만 캔다면 한 해 줄곧 공들인 그 수확보다 훨씬 이익이다. 올봄 보낼 때 재 비료값, 품삯, 비제 빚진 7원 까닭에 나날이 졸리는 이 판이다. 자, 이렇게 지지하고 살고 말 바에는 차라리 가로지나 세로지나 사내 자식이 한번 해볼 거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뭘 해보냐. 자, 이 남편이, 자, 이 콩밭에서 금을 따보려고 막 땅을 계속 패비고 파고 한단 말이야. 자, 이거 할만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 자, 이것도 인물의 심리가 될 수 있겠지. 자, 근데 요 장면만 딱 잘라서 봤을 때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나요. 누구만 나와? 영식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만 초점을 맞춰서 서술이 진행되고 있다고. 자, 요런 걸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불러. 자, 여기까지가, 자, 가장 우리 첫 번째 다룰 수 있는, 자, 시점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85